이렇게 학원에 가서 저렇게 있는 게 이게 진짜 맞나.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교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신에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영재고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준비하는데 10분의 7을 써라 라는 얘기를 안녕하세요, 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후 좀 소감?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수다 영상이고요. 그냥 제가 최근에 느꼈던 점, 반성하는 점, 후회하는 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학군지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학군지에 있지 않고요. 그냥 산 아래 좀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이기는 합니다. 네.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하는 그런 동네는 아니라서 학원가가 엄청나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아이가 원하는 게 좀 영재고 과학고 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쪽을 조금 더 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다 보니까 아쉽게도 동네에는 없어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한 3월 달쯤 어쨌든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다닌 경우예요.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지금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두고 여름방학 때 그냥 미국을 갔었어요. 사실은 아이에게 여름방학 때 이제 같이 가자, 넓은 세상도 좀 같이 보자 하는 식으로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아이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또 살짝 제 고민과 걱정과 좀 불만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른 방향은 있겠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저는 뭔가 동의하지 않는 바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뭐 국어 중요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바랐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학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해야 한다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케팅에 저희 아이는 이제 잠식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안 갔는데 사실 그걸 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 우리도 살은 빼야 되지만 운동은 하기 싫은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까 그냥 조금 놀고 조금 리프레시하고 어차피 엄마는 이제 식구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친구들 아이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영재고 과학고를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엄청 열심히 항상 해야 될 거라고 좀 혼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좀 저도 지우느라고 조금 많이 뭐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진정한 공부는 독서인데 정작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이제 아이랑의 좀 대립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견을 좀 같이 나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렇다, 아들 생각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보니 그냥 그래 네가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실패를 기반으로 혹은 뭐 잘 됐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나요? 네. 살짝 맛배기로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내신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영재고 과학고 뭐 아니면 KMO 이런 거 준비한다고 거의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학원에 정말 많이 가요. 작년 3월 달에 다녔을 때는 일주일에 3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4번으로 늘다가 최근에 KMO 시험 보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2차 준비할 때는 지금은 일주일에 6번을 가요.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학원. 왜냐면 저희는 또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그래서 그냥 학원을 다녀요. 네. 학원에서 뭐 문제 많이 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 공부는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더 많이 쪼개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없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어디까지 커버를 했냐, 뭐 수원 수투냐, 뭐 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게 내 것으로 가져가는지를 계속 좀 평가도 받고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학원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일요일에도 가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날도 오후쯤에 가서 저녁에 와요. 더 오래 남아서 뭐 자습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다고 했는데 집에 워낙 멀다 보니 그리고 저희는 또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좀 거기에 꽂혀 있잖아요. 일찍 자야 된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로 좀 여전히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좀 최근에 되게 괴로웠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조금 문제였던 걸 수도 있는데 좀 일찌감치 너는 안 돼. 이게 조금 강했어요.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루트 타고 가자. 골고루 국영수 가서 골고루 하고 책도 보고 좀 뭐 내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뭐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거기서 좀 아이랑 좀 삐끄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왜 나 소프트를 안 해주냐 이런 거로. 근데 저는 뭐랄까 좀 골고루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좀 배웠으면 좋겠고 너무 학업에 너무 벌써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 또한 좀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스스로 이게 어쩌면 내 고집일 수 있겠구나, 내가 꺾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많이 오픈 마인드로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어느 순간 다 너무 싫은 거야. 이 시츄에이션도 싫고 이런 교육 시스템도 싫고 이 모든 게 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애들 이렇게 혹사시키고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보니까 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혼자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지금 한참 성장하고 막 뛰어놀고 좀 책도 보고 너무 막 책 이런 게 아니고 좀 뭐랄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튜브 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파트 이거 듣고 있고 이게 왜 이런 스트레스를 미리서부터 달려야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조금 괴로웠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를 많이 설득을 했죠. 하지 마라.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는 또 서운했겠죠. 엄마가 이제 소프트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자꾸 악담을 하니까 이제 저의 스탠스는 자꾸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벌 때문에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막 문제풀이에 막 올인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물론 저도 문제풀이 했고 뭔가 했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 놓인 게 너무 싫었었는데 또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둘씩 알아가는 게 재밌고 수학은 풀면서 너무 즐겁고 과학은 좀 잘 모르겠지만 과학도 지금 아이가 지구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천문학 그쪽에 관심이 많대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천문학 책도 찾아볼 것이고 뭐 다양한 책들 많잖아요. 아니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물론 영화를 보긴 하지만 뭔가 뭐를 하든 되게 전전긍긍 막 몰아가듯이 뭔가 이렇게 쫓기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이게 중학교 2학년이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막 공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시기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막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어찌 보면 아이의 방황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로서. 근데 이제 내신을 보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아직 본 건 사실 아니잖아요. 슬픈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슬펐던 건 아이가 내신에 막 100%, 120% 올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어쨌든 이 정도만 알면 됐지 뭐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물론 저도 무조건 100점을 맞아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고 쟁취해 나가고 좀 거기서 성공 공식을 자기만의 사소하지만 성공 공식을 마련해 가기를 바랐는데 점점 물론 학군지가 아니어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슬픈 걸 수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만 해도 그냥 A등급 정도는 뭐 아니면 조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신에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말을 하는 아이의 태도에 제가 또 되게 마음이 안 좋았겠죠. 네네. 그렇잖아요. 난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 말을 사실은 듣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다른 공부하는데 자기는 차라리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그것도 뭐 그러렴 하긴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중학교 내신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분의 3만 쓰고 앞으로 고등학교, 그러니까 들어갈 고등학교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거기 준비하는데 10분의 7을 써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이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소위 그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내가 너무 꼰대스럽게 고지식하게 자꾸 원칙만 내세우면서 아이에게 좀 닥달을 했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공부의 본질이라는 건 있잖아. 구멍 숭숭 나는데 나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봉착할 텐데 그거를 지금 안 하는 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상충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할 때 학원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사교육 시장에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초등학생 때 안 이용을 하시더라도 저희도 나는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어. 이런 마음은 진짜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 때는 비용을 많이 세이브했다가 아이가 정작 필요하다고 할 때 중학생이 되거나 뭐 고등학생이 되거나 그때 이제 좀 지갑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열기는 했죠. 네네. 초등학생 때부터 쭉 다닌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희처럼 새롭게 사교육 시장의 문을 두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이 말에 의하면 내신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 공부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섭취를 하겠노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따로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웬만하면 다 하고 이건 조금 저희 아이가 아직도 문제가 있긴 한데 내신 기간에 오히려 아이는 조금 더 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엄쉬엄 가져가자. 그러니까 내신만 준비하면 되니까 과목이 막 10과목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아이가 공부를 아주 적당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교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는 내신 따는 건 너무 쉽고 저희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어느 학교는 내신 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 학교 것만 풀지 말고 여기저기 중학교 특히 좀 어렵기로 유명한 중학교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가 너무 안주하지 않게끔 다른 중학교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셔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공부는 아예 몫이기에 저는 이렇게 전달을 했고 어쨌든 만약에 중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가 조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학교가 아닌 것 같다 하면 거기서 안주하시면 나중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진짜 10분의 7을 다른 데에 쏟아붓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영어면 영어, 수학 과학이면 수학 과학, 예체능이면 예체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딱 만나면 정말 따라잡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공부의 양이 또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좀 염려해 두시면서 아이에게 좀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말이 맞다라기보다는 저희 아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학습하는데 이제 그거가 보이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 정말 아무리 그렇더라도 골고루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있다. 네, 독서 계속 끈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좀 좋은 책들 읽는 거. 근데 저희 친구는 웹소설, 웹툰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저랑 계속 티키타카가 있는 건데 웹소설이 글은 글인데 진짜 글은 아니죠. 네. 글이죠. 글인데 그 호흡이 워낙 빠르고 어려운 단어 거의 쓰지도 않고 정말 쉽게 장면 넘어가듯 정말 이렇게 촤락 넘어가지잖아요. 그런 책은 정말 이렇게 라면 같은 책이죠. 근데 계속 라면만 먹으면 결국 탈이 나니까 좋은 책들을 자꾸 읽으려고 해야 된다 정도? 영어책
영어책도 원래 원서를 읽던 친구들이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좀 계속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넷지오 잡지라던가 뭔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자동차 잡지라던가 뭔가 자꾸만 노출이 돼서 자꾸 읽어야 한다는 거,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거를 자꾸만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책도 만약에 국어책을 잘 못 읽겠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독서평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과학동화든 이런 거 자꾸 읽으려고 관심 있는 것들을 가까이 두고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국어에서 과당 안 하려면 그런 점. 네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너무 주저리죠.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중학생 때 공부 조금 하는 거 너무 막 크게 의미 두지 마라 라고, 아예 의미를 두지 마라는 아니지만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라. 고등학교 가면 뭐 많이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워낙 쟁쟁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말 너무 공감하고요. 실제 제가 아는 친구도 굉장히 똘똘한 친구인데 살짝 삐끗 놀았는데 뭐 엄청 논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 살짝 너무 버겁다. 이런 쟁쟁한 애들이 너무 많구나 하면서 노력을 해도 이게 쉽게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로서 좀 많이 힘들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저 좀 찹찹하죠. 네. 아직 중학생인데 이게 뭔가 아이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 예전에도 들었지만,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좀 활동적인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에 가서 저렇게 있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래도 되나 계속 저는 고민이 되죠. 근데 대신 그래도 학교 가서는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형님들이 시험을 볼 때 중학교 1, 2학년 애들은 학교를 오지 않고 밖으로 돌거든요. 뭐 롯데월드를 간다거나 뭐 예를 들어 경복궁을 간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장학습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또 그런 추억 쌓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물론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그런 커뮤니티는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엄청나게 학업에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는데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공부에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학교들 근처에 있는 그런 동네들은 좀 유난히 학업에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데, 하지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해야 되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공부에 뜻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중학생일 때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뭐 SNS에 빠진다거나 유튜브 보느라고 하루를 그냥 날린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놀거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없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받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독서를 풀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또한 모든 친구들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도 모두가 다 또 운동에 또 올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다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친구는 운동이 너무 싫어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이슈예요. 어린 친구들이 뭐하고 노냐는 거. 그러니까 정말 잘 놀려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놀면서 즐겁게 살려고 지금 공부도 하고 커리어도 쌓고 그러는 건데, 정작 노는 방법을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실제 어른이 되어서도 재밌게 노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가 좀 고집이라면 고집이죠. 네, 그거를 꺾어가는 과정이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느라 양가 감정이 들겠죠. 엄마한테 의지를 하고 싶다가도,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가도 좀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를 조금 잘은 못하지만 현명하게 지나가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중학생이거나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좀 로드맵도 가져가면서 시간 투자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드렸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 오늘 주저리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